일단 오늘 바로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삼각함수를 그리려면 좀 필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요. 약간 좌표 평면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쌤이랑 이 각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회전하는 양인 거 아시죠? 근데 이 회전하는 양이 어떤 기준을 이용해서 이제 회전하는 양을 세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용어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좌표 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할 겁니다. 얘는 기준되는 선이고요. 그 선에서 이제 회전한 양, 이 각을 나타내는 이 선이 있잖아요. 얘는 동경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용어 설명이기 때문에 잘 알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이제 각도를 만약에 30도라고 하면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를 30도라고 보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문제 보면은 각이라는 표현 대신 어떤 표현이냐면요. 일반각이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왜 일반각일까? 이 각이 나타내는 건 딱 봐서 30도잖아요? 왜 30도라는 표현이 말고 왜 일반각이라 써 있냐면요. 예시가 제일 좋은 게 이거야. 우리가 시계를 보면은 몇 시요? 3시죠. 4시고. 그러니까 3시랑 4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이 시침이 몇 바퀴 돈 겁니까? 3바퀴 돈 거고 4바퀴 돈 거죠. 그럼 쌤 말은 시침이 없어 볼게. 그럼 몇 시야 이거? 모르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 회전하는 양이 30도라고 써 있다고 해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30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왜? 한 바퀴 돌아서 30도일 수 있지 않아요? 그럼 몇 도가 되겠어요? 390도가 될 수도 있잖아. 아니면 2바퀴일 수도 있죠. 그럼 몇 도일 수 있어? 750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각도가 우리가 보여진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몇 바퀴, 한 바퀴가 몇 도죠? 360도지. 근데 몇 바퀴인지 모르잖아. 빨리 들어, 빨리. 뭐 천천히 들어. 그럼 우리가 한 바퀴가 360도인데 몇 바퀴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360n 더하기 이 30도는 쌤이 임의로 쓴 거기 때문에 보통 각도를 알파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각은요 360n 더하기 알파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 해야 되나? 몇 바퀴 돈지 모르는 거 의미하는 거고, 이 알파는 30도를 의미하게 되겠죠. 이해갔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쌤이 이렇게 동경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동경의 일반각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몇 바퀴인지 몰라. 얼마라고요? 360n 더하기 120도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한 번 더. 요 동경이 이루는 각은 몇 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360n 더하기 요게 시초선이었죠? 315도가 될 수 있는 거고, 맞아? 아니면 마이너스 45도 될 수 있어요. 거꾸로 간 거니까. 얘가 기준이라고 했잖아. 맞지?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간 게 우리가 세는 거잖아. 그럼 음의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가기는 마이너스 45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가면 뭐까지 물어보냐면요. 방금 쌤이 이런 애들 예시 들으면서 이 700, 이러고 가볼게. 만약 쌤이 700도라는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700도가 우리가 몇 사분면에 이르는 각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700도는 몇 바퀴를 돌고 2바퀴를 돌고 20도를 뺀 거겠죠. 그럼 얘 몇 사분면 각도겠어요? 2바퀴 돌고 뭔 말인지 알죠? 얘 기준이잖아. 2바퀴 돌고 마이너스 20도. 그럼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럼 이 동경이 이루는 각도, 이 몇 사분면이 있겠다는 거야? 4사분면이 있겠다는 거지.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동경이라는 표현은 이 각도를 나타내는 선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도를 봤을 때 그냥 뭐 하면 돼요? 360의 배수를 더하고 빼면 됩니다. 왜? 360은 한 바퀴, 몇 바퀴를 말하는 거니까.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런 각이 일반각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알겠죠? 두 번째 볼게요. 아마 이게 좀 오늘 좀 주로 배우는 내용일 텐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호도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육신분법? 여기 너네가 각도를 나타내는 30도, 60도, 120도 이렇게 도로 표현하는 거 다 육신분법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근데 호도법은 뭐는 표현이냐면은 너네가 이 30도가 숫자 30은 아니잖아. 어떤 단위인 거죠. 그래서 이 호도법은 뭐냐면요. 이 오른쪽에 써있는 각의 실수화야. 실수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죠. 이런 각도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얘는 기호잖아. 단위 같은 거니까 이 30도, 60도, 120도 너네가 아는 모든 각도를 다 실수하자고 하는 거고요. 이 호도법에서는 어떤 단위가 태어나는데요. 그 단위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선생님이 어떤 부채꼴을 가지고 올 건데 기본적으로 반지름을 R이라고 하죠. 그때 호의 길이도 R인 부채꼴을 가지고 왔을 때 이 각도를 뭐라고 할 거냐면요. 1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호도법에서 쓰는 1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라디안은 얘들아 생략이 가능한 단위거든요. 그래서 라디안을 안 써버리면은 그냥 각도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1이 돼버리는 거야. 1도가 아니에요. 그냥 1이야. 원래 정확한 건 1라디안이겠지만 라디안은 생략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라디안이 어느 정도인지, 이 60분법에 익숙하잖아. 1라디안이 몇 도인지 알아야 좀 관계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채꼴, 이 호의 길이는 뭐에 정비례합니까? 중심각에 정비례하죠. 그럼 쌤 얘를 모른다고 쳐볼게요. 그럼 분명 중심각이 360도가 제일 큰 거니까 그때 호의 길이 얼마입니까? 원에 둘리니까 2파이 R이죠. 그럼 그때 지금 부채꼴은 호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R인 거지. 그때 중심각이 몇 도가 아니고 몇 라디안으로 구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식 풀면 되는데 그럼 2파이 R 곱하기 X는 360도 곱하기 R입니다. 근데 그럴 때 공통적으로 R이 있고요. X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라디안? 그럼 2파이로 남아버릴게. 그래서 파이분의 180. 누가? 우리가 R일 때 여기가 1라디안인 거거든. 그러면 파이분의 180이 1라디안이 되는 거고요. 우린 얘를 많이 쓰지 않을 거고 뭘 많이 쓸 거냐면요. 이번부터 이제 180도는 파이가 되는 겁니다. 호도법에서는 180도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디안 말이 좀 어렵겠지만 1라디안이라는 거 어떤 단위인 거고요. 파이분의 180도인데 이 파이가 너네가 알고 있는 원주율인겨? 얼마야? 3.14 정도 되죠? 그래서 실제로 1라디안은요 한 57도 정도 됩니다. 중요하지도 않지만 이 정도 돼요. 60도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단위를 생략을 할 거기 때문에 파이라는 건 3.14도 맞지만 호도법 단위에서는 그냥 뭐로 가자는 거예요? 이제 180도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가면요 이 각도를 안 씁니다. 이제 다 이 파이로 쓸 거예요. 이 삼각함수 단원에서는요 각도가 이제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이 파이 호도법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좀 자주 나오는 각도들을 가지고 왔는데 쌤이 좀 더 추가해 볼게요. 90도, 120도, 150도, 180도, 360도 가볼게. 그러면 30도는 몇 파이가 되는 거냐면요 180도가 파이라며. 그럼 30도랑 180도 관계는 어때요? 6으로 나누면 되겠죠? 30도 얼마? 6분의 파이가 이제 30도가 되는 거예요. 6분의 파이라는 게 왜? 파이가 몇 도니까? 180도니까. 그럼 60도는 뭐겠어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90도 뭐야?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120도 뭐야? 뭐 이거 6배도 되고 4배도 되고 이거 2배도 되고 3분의 2파이. 150도 어려우면 파이는 180도야. 180 나누면 돼요. 얼마? 6분의 5파이. 그러면 이게 30도가 6분의 파이였으니까 150도는 180에서 빼면 되잖아요. 360도 몇 파이? 2파이. 근데 여긴 다 뒤에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는 거지만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6분의 파이라는 실수로 이 각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너네가 문제를 풀기 쉽기 때문에 알아준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동경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잖아요. 이게 좀 너네가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이제 다시 가볼게요. 이 동경의 일반각 얼마라고요? 360n은 일단 베이스 고정 까는 거예요. 무조건 깔아줘야 돼. 왜?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그럼 거기다 얼마 더 할게요? 그쵸? 시초선이니까 슉 얼마? 210도. 잘 봐. 60분법이죠. 이제 이렇게 안 쓴다고 뒤에 가면. 뭐로 바꿀 거야? 다 호도법으로. 그러면 360은 몇 파이였죠? 2파이. 그래서는 이제 2n 파이라고 말할 거고 210도 뭐겠어요? 파이에서 6분의 파이 얹은 거잖아. 6분의 7파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아직 천천히 풀어주면 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단 파이가 180도인 걸 알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 방법이 두 가지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얘들아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동경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제일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뒤에 엄청 많은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쌤이 그때 문제 풀면서 알려줄 건데 정확한 개념은 이겁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 일반각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크게 한 5가지 있는데 못 외워. 외우는 거 아니고요. 너네가 그냥 이해하는 건데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구하는 거야. 뭔 말인지 볼게요. 두 동경이라는 거 일단 말부터 자체가 아니라 동경이 몇 개 있는 겁니까? 2개 있는 거죠. 얘 일반각 얼마라고요? 360n 왜 이렇게 써? n 더하기 알파. 근데 이거를 호도법으로 쓰면은 2n 파이 더하기 보통 이제 호도법으로 가죠? 그러면 세타라고 많이 써요. 세타. 알겠죠? 이건 단위 차이니까. 근데 이거야.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똑같이 베타도 요거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좀 주죠. 아, 알파가 더 크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은 뭐냐면요. 잘 봐. 이게 정확히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딱 시초선 기준으로 같은 거잖아. 그럼 딱 여기에 우리가 정확히 이제 알파랑 베타가 몇 도인지 모르지만 이건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 몇 바퀴 돌고 온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종착지가 여기잖아요. 그럼 혹시 만약에 두 동경을 뺐을 때 뭐가 나올까? 몇 바퀴만 남지 않을까? 몇 바퀴만? 이해 갔어? 뭔 말인지? 잠깐만. 예를 들어 그냥 제일 쉬운 거 10도로 가볼게. 그럼 알파는 뭐일 수 있어요? 10도일 수도 있고 370일 수도 있고 730일 수도 있고 뭐 1090일 수도 있고 이거 다 뭐야? 360 배수에 10씩 더한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왜? 우리 아까 일반각이 뭐였어? 몇 바퀴 돈진 모르겠지만 돌아서 딱 10도만큼 움직였잖아. 그 몇 바퀴에다 10도 더한 거예요. 베타는 뭐겠어요? 베타도 이것 중에 하나겠죠. 근데 쌤 말했잖아. 알파가 더 크다니까.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를 뺐을 때 이렇게 짝을 지어서 빼면 얼마 남아요? 360. 이렇게 짝을 지어서 빼면 얼마 남아? 720. 왜? 얘들은 다 생김새가 뭐잖아? 360n 더하기 10도잖아. 그럼 이렇게 서로를 뺐을 때 딱 뭐만 남겠다는 거야? 360n. 뭐? 2n 파이만큼 남지 않을까라는 거죠.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이해하셨나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예시인데 이게 한 5개 있어요. 더. 못 외워. 이해해서 풀어야 돼. 알겠죠? 하나 더 할게. 아니 여기 아직 안 잡힌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두 동경이 이번엔 X축 대칭 관계래요. 그럼 보통 작은 거 먼저 쓰니까 작은 거 먼저 갈게요. 이거 선생님 베타라고 가볼게요. 그럼 알파라는 동경은 X축 대칭이 돼야 되잖아요. 더 쉬운 거 먼저 갈게요. 미안. Y 먼저 갈게요. Y가 더 쉬울 것 같아. Y축 대칭은 이렇게겠죠. 그럼 대칭을 해버리면은 여기가 베타가 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쌤이 시초선이라고 했죠. 그럼 시초선은 뭐냐? 기준이야. 이렇게 돈 게 알파고요. 이만큼이 베타인데 Y축 대칭 관계니까 쌤 생각 너네 유도해줘야 되는 건 베타가
여기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는 거야. 이 그림 가지고 우리가 뭘 유도할 수 있을까? 아까는 같은 동경이어서 뺐을 때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만 2안파이가 왔잖아요. 그 지금은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야. 일단 우리가 써야 되는 각도는 딱 봤을 때 몇 바퀴, 뭐 360n, 180n, 뭐 4분의 1, 90n 이런 걸 유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딱 이건 뭐가 완성이 됐어 이미. 반바퀴가 완성이 됐잖아요. 뭐 했을 때? 둘을 더했을 때 반바퀴는 완성이 됐잖아. 근데 얘가 이 베타랑 이 알파가 몇 바퀴 돌아서 온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뒤에 뭐 추가해줘야 돼? 360n 추가해달라고. 그럼 이거를 호도법으로 쓰면은 얘는 2n 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파이가 되겠죠. 이제 이거 60% 안 쓸게요. 다 호도법으로 쓸게 이따 가서. 알겠죠? 요런 게 두 동명의 위치 관계야. 알겠죠? 못 외워. 너네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움직여 보니까 이거잖아. 여기서 이게 뭐밖에 없냐? 더해서 반바퀴. 에다가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니까 2n 파이까지 얹은 거고. 이게 y 축대칭이 있다는 거 모두 있겠다는 거예요. x 축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못 외운다고. 그림 그려보고 움직여보고. 근데 다 이거야. 우리가 뭘 딱 보여야 돼 문제에서. 아까도 지금 같은 라인이 겹쳤으니까 그냥 뭐 해본 거야 쌤은? 빼본 거 지금 지워지니까. 그럼 몇 바퀴만 남은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유도하는 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다. 알겠죠? 많이 어려워하지만 어차피 근데 삼각함수까지 나올 것 같아요. 중간고사 범위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 공부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쉬어가는 관계 하나 있습니다. 뭐 있냐면요. 우리가 각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 부채꼴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뭐 모르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너는 이거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2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x로 쓰죠?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이거 왜 물어보면 하죠? 이건 이제 60분법이야. 그럼 이거를 호도법으로 바꾸게 되면요. 일단 360도 우리 180도 뭐라고요? 파이라고 했죠. 그럼 뭐로 바뀌겠습니까? 2파이. 두 번째, 호도법이면 x라고 안 쓴다고 했죠. 보통 뭐라고 써요? 세타. 그럼 중심각이 세타로 바뀌겠죠. 그랬더니 왼쪽에 공통이 있죠.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누구만 남습니까? r세타. 계산해 보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근데 잘 보니까 이 2분의 1 r제곱 세타는 2분의 1 r 세타네. 방금 위에서 r세타 얼마라고 했었죠? 호의 길이 L. 여기 자리에 L로 갈아 껴서 2분의 1 RL도 많이 씁니다. 이건 공식이고요. 어쩔 때 쓰는 거야? 호도법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어려운 거 없어요 얘들아. 그냥 이런 거야. 6분의 파이 12 이런 부채꼴일 때 호의 길이 구해달래. 공식 그냥 R세타 끝. 곱하면 2파이.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럼 얼마 나오겠습니까? 2분의 1 144 6파이까지 얼마 나와요? 12파이. 근데 이걸로 꼭 중심각을 몰라도 2분의 1 RL로 쓸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 RL까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R 할 거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12파이 똑같이 나오겠죠. 이건 부채꼴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호도법을 공부해보면서 공식이 새로 탄생된 거고요. 요거는 중1 애들도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지금 애들이. 그러니까 얘는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고 이제 얘네들만 R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좀 바뀐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호도법에 대한 내용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파이라는 걸 써서 좀 바꾸는 겁니다. 알겠죠? 뒤에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어서 여기까지 공부한 거 선생님한테 들은 거 좀 문제 풀고 가볼게요.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빼고 다 문제 풀고 다시 돌아올게. 알겠죠? 문제 뭐랍니까 얘들아? 동경이 제 3, 4분면 있는 각 물어봤어. 그러면 3, 4분면이라는 건 어디부터? 180도부터
270도 사이잖아요. 근데 뭐야? 다 이상하죠? 다 뭐야? 몇 바퀴 돌고 온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360의 배수로 더하거나 빼야죠. 얘는 그러면 쉽게 보면 그냥 뭐랑 똑같은 거야, 동경이. 60도짜리랑 똑같다는 거죠. 한 바퀴 돌고 오나? 그냥 60도랑 똑같다는 거지. 얘는 720 빼야겠죠. 얼마? 150도. 얘는 우리 아까 1080 말고 아마 1440도 될 것 같아요. 1080에서 360 더하면 1440이니까 빼면 얼마 나옵니까? 120도. 양수만 빼면 되고요. 음수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더하면 되겠죠. 쌤은 여기 720까지 더할게. 그럼 마이너스 30 남죠? 그럼 마이너스 30은 시초선에서 거꾸로 가는 거야. 몇 사분면? 4사분면. 얘는 1440 더할게요. 마이너스 170. 그럼 마이너스 170은 이렇게 온 거겠죠. 그럼 몇 사분면? 제 3사분면. 됐습니까? 360엔 이 몇 바퀴를 더하고 빼서 우리가 동경의 위치 관계를 동경이 나타내는 사분면을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요런 게 이제 일반 가기 좀 필요한 내용인데, 왜냐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이 사분면이라는 거 여기죠. 그럼 우리가 알파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지? 알파 여기 몇 도라고 설정할 수 있죠? 90도보다는 커야 되고 180보다는 작아야겠죠. 근데 봐봐, 이게 110도라고 써있다고 해서 이게 110도일까? 아니라는 거지.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니까 앞에 뭘 추가해달라는 거예요? 360n을 추가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 요 단어를 배우고 나면은 아마 다 파이로 풀어야 돼. 알겠죠? 근데 지금은 단위가 없어가지고 쌤이 일단 각도로 갔는데 아마 뒤에는 다 파이로 풀어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문제도 보면 요거야. 이게 세타라는 거야. 너네가 n에다가 정수를 넣을 수 있어요? 0도 넣어도 되고 음수 넣어도 됩니다. 아까 마이너스 보셨죠? 정수를 때려 박을 건데 이게 세타로 이루어져야만 무조건 2사분면 각도라는 거죠. 에?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3분의 세타를 물어봤잖아. 그럼 뭐 해달라는 거야? 3을 나눠달라는 거죠. 120n 30 120n 60 n에 뭐 넣어보자고요? 정수. 알겠죠? 0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30, 60 몇 사분면? 1사분면. n에 1 넣어볼게요. 150 180 150도 180도 사이 몇 사분면? 2사분면. 240 270 300 몇 사분면? 270은 여기죠. 4분의 3바퀴 몇 사분면? 4사분면. 그래서 잘 봐야 되나? 요게 규칙성이 있어요. 왜? n이 3이어 볼게. 뭐로 바뀌어? 360. 어차피 의미가 없죠. 그럼 얘랑 똑같을 거야. 4는 쳐? 320 곱하기 4라는 건 320 곱하기 3 더하기 320 곱하기 1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뭐랑 똑같겠어요? 얘랑 똑같겠죠. 다시 말하면 3개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3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1, 2, 4가 계속 반복될 거니까 지나지 않은 4분면 몇 사분면이겠습니까? 3, 4분면. 됐어요? 볼게요.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얘들아 딱 요것만 오늘 좀 외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 몇 도다? 180도. 그냥 때려 박으면 됩니다. 지금은 왼쪽을 오른쪽 바꾸는 것보단 우변을 좌변으로 바꾸세요. 그냥 180 곱해버리면 돼. 끝. 그럼 쌤이 일단 1번은 째낄까? 왜? 180이랑 8이 약분이 이쁘게 되냐?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맞죠? 왜냐면 여기가 4밖에 없는데? 이렇게 남을 것 같은데? 4 약분하면? 그럼 안 되잖아. 버려야지. 180 곱할까요? 나오죠? 180 곱할게. 요거 아까 4 남을 거, 4 지워지겠죠? 3이고 3도 지워지긴 어차피 이거 45도니까 약분하면 15도 남네. 11 곱하기 15. 그럼 나오지. 180 곱해주시고 뭐 다 할 수 있죠? 이거 180 곱해서 푸는 거니까 잘 해주시고 뭐 비읍은 안 봐도 안 되겠네요. 5로 약분해서 6도로 빠져나올 수는 없으니까. 여기 4번에 이따 할게요 같이.
여기 유형 5번도. 그럼 바로 이제 부채꼴이야. 부채꼴은 공식 딱 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알겠죠? R 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L. 알겠죠? 쌤은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건너비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원뿔 일단 밑면 끝 9파이. 이거 어떻게 구해요? 부채꼴이잖아. 중심감 모릅니다. 그럼 뭐로 풀어야겠어요? R 세타 아니 2분의 1 RL로 몇 파이? 원이 둘리니까 6파이.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 RL이니까 몇 파이겠어요? 27파이. 됐어요? 유형 하나 빠졌다? 아닌가? 84? 아, 얘를 넘어갔군요. 미안. 앞에 거, 쏘리. 중심각이 3분의 2파이고 호의 길이가 4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 오. 호의 길이. 공식 뭐라고요? R 세타. 4파이는 R 세타. R 뭐 나와야 돼요? 6까지. 그러면 R이 6이니까 다시 넓이 가볼게. 넓이 여러 가지 쓰면 됩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쓰든 2분의 1 RL을 쓰든. 지금은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쌤이 이거 쓸게요. 2분의 1 RL까지. 그럼 얼마? 12파이까지. 자, 아마 파이 뺐을 것 같아. 6이랑 12 더해달래. 18. 요거는 아직 체감이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봐봐. 지금 둘레 길이가 10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길이를. 맞죠? 반지름도 모르고 세타도 모르고 일단 써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호의 길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R 세타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잘 봐. 둘레가 2R 더하기 R 세타지 않냐? 맞아요? 두 번째, 우리가 요걸로 넓이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요. 넓이가 아까 2분의 1 R 제곱 세타인 거 기억나십니까? 봐요. 선생님 쪼개볼게.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 같은 느낌이야. 뭔 말이냐? 얘랑 약간 연관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묶어서? 아니. 얘는 둘레, 얘는 넓이. 여기 연관성. 문제 읽어보면요. 얘는 10으로 줘놓고선 요 넓이의 최대를 물어봤어요. 어떤 거? 산술기야. 왜? 요거 넣어봐. 2R 더하기 R 세타가 뭐 이상이겠어요? 2 루트 2R 제곱 세타 이상일 거고. 근데 얘가 10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루트를 계산하면은 당연히 뭘까지 유도할 수 있겠어? R 제곱 세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가 2분의 1은 다 끝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물어본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 뭐 물어봤어 맨 마지막에? 넓이가 최대인 거 물어봤습니까? 이 최대가 물어봤어요? 아니죠. 넓이가 언제 최대니? 그럼 이 산술기가 언제 등호성입돼요? 둘이 같을 때. 근데 항상 잘 봐야 되라. 이런 문제들은 안 줘요 아무것도. 그럼 항상 반지름은 R이라고 쓸 거 아니야. 중심각은 세타라고 쓰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주죠? 그럼 무조건 둘레는 뭐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 둘레는 이거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무조건 둘레가 요건데 산술계를 쓰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는 알잖아. 둘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잖아. 센 말은 뭔 말이냐면요. 부채꼴 넓이가 최대려면요. 세타가 뭐여야 돼? 2여야 돼. 중심각이 2 라디안이어야만 무조건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넓이가 최대일 때 얼마냐? 그럼 그냥 세타는 2인겨.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4R이네? 그럼 10이네? 그럼 R은 얼마겠어요? 2분의 5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둘레는 2R 더하기 R 세타야. 근데 그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산술계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둘이 같을 때. 세타가 2 라디안일 때. 알겠죠? 가볼게요.
지금은 이해해 주시고 얘들아 정리는 집 가서 하세요. 알겠죠? 이게 무조건 개념에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꼭 뭐 여학생들 잘 할 것 같은데 남학생들은 안 하겠죠? 근데 이게 애들 안 하면 못 풀어. 그냥 외워서 푸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다 완전히 이해하고 가던지. 알겠죠?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죠? 두 동경이 일치하려면은 하나는 알파라고 두고 또 다른 각을 베타라고 뒀을 때,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렇게 두 동경이 일치하면 항상 이 각도가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몇 바퀴만 남겠죠. 근데 보통 이제 봐봐, 이제 세타가 뭐라고 써 있어요? 세타라고 나와 있고 각도가 안 나와 있죠. 도가 다 뭐로 써 있어? 호도법으로 써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EM파이라고 보통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풀면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럼 지금 얘들아 누가 세타고 누가 6세타가 되는 거겠어요? 뭐 상관없어요. 얘는 정수 늘 거니까. 지금은 세타가 0이랑 파 사이니까 요게 6세타고 요게 세타가 돼버리는 거겠죠. 더 큰 게 6세타, 작은 게 세타. 그럼 5세타가 얼마인 거야? 2n 파인 거야. 그럼 세타는 얼마야? 5분의 2n 파인 거지. 근데 세타가 5분의 2n 파인데 누구랑 누구 사이래요? 0이랑 파이 사이래. 그럼 우리가 n을 직접 집어 넣어보는 거죠. 왜? 몇 바퀴인지 모른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n에 뭐 넣을 수 있다? 정수 집어넣을 수 있다. n에 정수 집어넣는 거야. 실제 너네가 0 돼야 안 돼? 안 돼. 1는 얼마? 5분의 2파이. 2는 얼마? 5분의 4파이. 이렇게 직접 구해서 모두 구하시오. 알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항상 어떻게 나오는 간에 두 동경이 일치하면요 둘이 뺐을 때 2n파이. 알겠죠? 아까 y축대칭 가볼게요. 한 놈 알파, 한 놈 베타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거는 이 각도가 뭐일 수밖에 없다? 베타일 수밖에 없다. 그럼 누구랑? 알파랑 누구랑? 베타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반바퀴. 맞죠? 그래서 지금은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반바퀴는 확보해줘. 근데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잖아. 2n파이. 그냥 얘는 안 무는 데가 없어요. 왜? 아까 일반각이라는 표현이 뭐였어요? 이 각도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몇 바퀴 온지 모르기 때문에 빼든 더하든 이 몇 바퀴는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뭐 정리할 사람은 정리도 되겠죠. 어떻게? 2n 더하기 1파이로. 알겠죠? X축 대칭. 그럼 어디가 알파인 거야? 여기가 알파인 거야. 그럼 시초선으로 기준 잡았을 때 여기 알파보다는 요게 알파인 거겠죠. 집중하세요. 대칭 시켜볼게. 그럼 여기가 뭐겠어? 여기가 베타지 않을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야. 그럼 뭐 해야 돼? 둘이 더해야겠죠. 근데 이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라면 일단 몇 바퀴가 완성이 되죠? 한 바퀴. 근데 우리 항상 뭐 추가해달라고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2n파이. 근데 잘 기억해봐. n에 누구 넣을 거야? 정수 넣을 거지. 그럼 결국 이렇게 합쳐버리면은 얘잖아요? 그러면 정수에다 1 더하면 뭐요? 정수겠죠? 그냥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냥 2파이를요 따로 더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2n파이야. 오케이, 알겠죠? 가볼게요. 알파. 그러면 y는 x 대칭은 요거 기준 대칭하면 되겠죠. 어디겠습니까? 요게 동경일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말했죠? 시초선이기 때문에 요렇게 와야만 베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왜 대칭을 줬겠냐? 이 공간의 여백을 우리가 뭐로 채워달라는 거겠어요? 알파로 채우라는 거겠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일단 더해야 뭐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베타고 이게 알파야. 그럼 지금은 또 더하는 건 맞지? 그럼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일단 몇 바퀴 형성됐어요? 4분의 1바 집중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지? 첫 수업 아닙니까? 정리할 사람 정해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쌤이 외우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그림만 일단 잘 그리면은 그냥 반은 먹고 가는 거고, 그림을 그렸을 때 너네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이 되면. 알겠죠? 쌤 기억이 여기까지밖에 없을 것 같고,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오면 일단 더 가볼게요. 알겠죠? 알파. 야, 근데 이번엔 y는 x 대칭해버린대. 그럼 어디로 가는겨? 이게 베타인 거 아닌가? 이게 알파로 간 거겠죠? 근데 시초선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또 유도하는 게 뭐겠어요? 이 알파 자리는 여기로 대체가 될 거니까 또 뭐 해야겠어? 또 더하는 거야. 그렇지. 더한 다음에 딱 정면에 보이는 각도 4분의 3바퀴. 얘는 이제 우리가 파이가 2분의 3파이겠죠. 맞지? 이게 틀렸다 그러면 맞지? 90도 써야 돼. 45도 써버렸네. sorry. 2분의 3파이 더하기 2n파이까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보고 그랬을 때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와요. 뭐? 알파랑 베타를 줘버린다고. 세타랑 6세타로. 그러면 이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풀어볼게. 알파랑 베타가 6세타랑 세타야. 그럼 7세타가 2n 플러스 1파인 거야. 그럼 그때 마지막은 뭐를 푸는 거냐면 세타를 항상 줍니다. 세타가 7분의 2n 플러스 1파이래요. 근데 0부터 파이 사이래. 그럼 우리가 이거를 n에 정수를 집어넣어서 0이랑 파이 사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뭐 가능하겠어요? 7분의 파이도 되고 7분의 3파이도 되고 7분의 5파이까지 가능하겠다는 거죠. 알겠죠? 못해요. 근데 알겠죠? 너네 꼭 잘 이해해서 푸셔야 됩니다. 원점 대칭 빼먹었네. 그러니까 고마워요. 원점 대칭을 중간에 빼먹었군요. 요거는 왼쪽에 이거 풀면서 가볼게요. 근데 위에 쌤이 알려준 거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냐 이건? 잠깐만. 이거 뭐야?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그러면 얘는 지금 한 건 없지만 y는 x 대칭 느낌을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큰 게 더 많이 돌아가겠죠? 쌤은 얘를 세타라고 두면은 지금 동경의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는 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요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을까? 됐어요? 요렇게. 이게 얼마인 거야? 5세타인 것 같아. 그럼 얘들아, 이 세타는 얘랑 같겠죠. 됐어? 그러면 이게 5세타고 이걸 세타라고 보면은 우린 뭐 해야겠어요? 둘을 뺐을 때 몇 바퀴? 반 바퀴와 n 바퀴. 그래서 4세타가 파이 더하기 2n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n 플러스 1파이에다가 이게 4세타니까 세타는 4분의 2n 플러스 1파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저 범위에 맞춰서 끼워 맞추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조금 얘가 4분의 2파이부터겠는데 그럼 n을 뭐밖에 못 넣겠어요? 1밖에 못 넣겠네. 됐어요? 원점 대칭 가볼게요. 여기 추가 좀 해줄게. 근데 방금 한 게 원점 대칭 같은데? 세타 이거 기준으로 뒤집어 까면은 이렇게 가겠겠죠? 원점 대칭 할 거니까. 그러면 요게 7세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해주면 주동력이 원점 대칭일 때 요거 알파, 베타라고 두면은 선생님 보통 계속 알파로 썼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더 작은 게 베타.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요게 베타로 볼 수 있으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은 반바퀴 뭐 나온다는 거죠?
파이 더하기 2n 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랑 풀이법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면요 6세타. 그래서 6세타 세타 정리하면 세타는 6분의 2n 플러스 1 파이까지. 여기다 뭐 넣을 수 있대요? 0부터 2파이까지. 오, 좀 많이 넣을 수 있네. 뭐부터? 0부터 6분의 파이부터 1씩 추가하면은 3, 5, 7, 9, 11까지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6분의 12파이, 6분의 12파이, 6분의 12파이, 2파이 3개. 얼마? 6파이. 이거 아까 했었죠? 두 등경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 됐습니까? 빼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보자. Y축 대칭. 쌤이 해줄 게 없어. 그냥 Y축 대칭이랑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요거. 그래서 Y축 대칭 관계니까 더했을 때로 문제를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지울게요. 여기냐? 둘이 더해달래? 6세타는 6세타가 얘인 거죠? 그럼 6분의 2n 플러스 1파이까지. 근데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래. 그래야 6분의 3파이 전까지 와야 돼. 그러면 0 넣었을 때밖에 안 되겠네. 끝. 써놓으니까 편한데 이걸 써놓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얘들아 알겠죠? X축 대칭. 이걸 풀어달래. 더했을 때 2n 파이. 더해볼게요. 8세타 2n 파이. 세타는 4분의 n 파이. 뭐 구해달래요? 파이부터 2파이 사이니까 얘는 어디부터? 5, 6, 7까지. 4분의 5파이부터 4분의 7파이까지 3개 다 더하는 거야. Y는 X 대칭. 더했을 때 2분의 파이 90도 더하기 2n 파이까지. 더했을 때 5세타. 아, 얘는 2분의 파이 때문에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얘는 그냥 통분해버리게 쌤이. 2분의 4n 더하기 1파이냐? 그럼 세타는 10분의 4n 더하기 1파이까지. 어디부터?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20까지 채울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10분의 1파이부터 40 커지는 거야? 5, 9, 13, 17, 21은 안 되고. 이거 다 개수 세달래. 몇 개? 5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너네가 그림을 그려서 이런 각도가 보여야 돼. 근데 어렵잖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각도가 보여야 되고 나머지 어렵지 않죠. 더한 다음에 그 각 쓰고 세타 구해야 되니까 이 개수 나눠가지고 이 범위에 맞게 그냥 끼워 맞춰서 푸는 거예요. n은 뭐 넣어달라고 항상? 정수. 알겠죠? 그럼 다시 앞에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프까지는 가진 않고요. 이제 삼각함수가 뭔지까지 공부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내용이 뭐가 좀 추가가 될 수밖에 없냐면요. 이게 삼각함수라는 게 너네가 중3 때 배웠던 삼각비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삼각비 뭐밖에 몰라요? 세 가지 모르죠? 또 나오는 거예요.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근데 좀 바뀌는 건이지 이거는 이제 이거는 60분법에서 푸는 거니까 호두법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 자리 그냥 우리가 세타로 바꿔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차이점을 보면요. 너네가 중3 때 배웠던 거는 아마 기억해보면 알겠지만 직각 삼각형일 때밖에 안 해봤어. 그 다음에 이각이랑 이각으로 보통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몇 도를 못 넘어가요? 90도를 못 넘어가. 근데 오늘 배운 동경은 잘 봐. 이게 여기만 있겠냐? 다 돌아가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 삼각형 라인에서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이거 어차피 다 똑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혹시 그냥 문자로 먼저 가볼게. 사인 알파 뭐였죠?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게 중3 때 다닌 친구랑 안 다닌 친구 있어가지고 얘 Z분의 Y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학원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알려줬었어요. 선생님 물어보는 각도가 알파죠.
이 알파의 마주보는 변을 높이라고 약속을 하고 제일 긴 변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빗변이라고 하죠. 그럼 남은 변은 뭐일 수밖에 없어? 밑변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 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코사인 베타를 물어보면은 베타의 마주보는 변이 뭐가 된다고요? 높이가 됐었어요. 맞죠?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다 뭔지 알잖아. 사인 뭐였어?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뭐였어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뭐였어요? 밑변분의 높이였어요. 요게 안 써지는 건 아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너네가 중3 때 여기까지 알려주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중3 버전으로 이렇게 공부한 것 뿐이야.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정확한 내용을 공부하는 건데 말했잖아. 이 알파는 이제 뭐로 접근하는 거라고요? 동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동경으로. 그래서 쌤이랑 동경은 아까 이 X축, Y축에서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각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뭐가 등장해버리냐면요. 원이 등장해버립니다. 원이. 그래서 이 동경을 긋게 되면은 이 동경이랑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은 쌤이 X, Y라고 덮을 거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줄 수 있겠죠. 일단 이거는 정입니다. 정이 뭔지 아시죠? 증명 안 돼요. 그냥 외우는 건데 사인 세타는 뭐라고 말하기로 했냐면요. R분의 X입니다. 쏘리. R분의 Y. 정확한 거는 R분의 Y 좌표. 이거 정이야. 코사인. R분의 X 좌표. 탄젠트. X분의 Y 좌표. 근데 이게 왜 말이 되냐면요. 쌤이 만약에 얘를 잠깐 6이랑 8로 둬볼게.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냐면요. 원점 여기 좌표가 6,8이래. 그럼 이 길이 얼마요? 이 길이 얼마야? 이 길이 얼마야? 그럼 잘 봐, 너네 이걸 알파라고 뒀을 때 사인 알파 뭐라고 말해줄 거야? 높이니까 10분의 8이죠. 근데 잘 봐. 이 점의 X좌표, Y좌표 반지름은 구해주셔야 돼요. 사인 세타 봐봐. R분의 Y좌표. R분의 Y좌표 똑같죠. 이게 정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은 세타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직각삼각형 한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한 것 뿐인 거고 정의가 요거라는 거야. 정의가. 알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점만 나오고요. 말했죠? 우리는 일사분면 각만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도 공부할 거냐면요. 각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동경이 바뀌기 때문에 쌤 만약에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왔는데 베타를 근데 이 P좌표 Q로 갈게요. 이 Q좌표가 1,3이래. 쏘리. 마이너스 3,1로 갈게요. 좀 디테일. 그럼 마이너스 3,1로 갔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볼 수 있냐면요. 사인 베타를 물어볼 수 있다고 우리한테. 근데 정의야. R분의 Y좌표. 그럼 이때 R은 얼마가 되겠어요? 좋아요. 왜? 이게 3이고 이게 1이잖아. 그럼 반지름 뭐게 되겠어? 루트 10이 되겠죠. 그럼 그때 사인 베타 얼마라고요? 루트 10분의 Y좌표 1 되는 거야. 보라고 했는데 왜 그러는겨? 코사인 세타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3. 왜? X 좌표라고 했죠. 야 지금 봐봐. 우리가 음수인 걸 배운 적이 있나요? 없죠. 근데 배운다고 이제. 오케이.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그래서 이쪽 라인은 이 알파가 90도를 못 넘어가는 라인은 좌표가 다 양수잖아요. 반지름도 양수죠. 그럼 양수니까 아마 너네가 공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요 다 양수만 했을 건데 이제 동경이 움직이면서 좌표가 움직이면서 이 좌표가 부호가 바뀌다 보니까 음수인 것도 있고 양수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로 너네가 공부해줘야 되는 내용이 뭐 있냐면요. 잘 봐. 내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딱 봤을 때
여기는 어차피 r분의 y고 r분의 x고 x분의 y다 보니까 어차피 r은 양수잖아요.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y좌표가 양수다 보니까 사인 베타는 뭐가 돼버렸어요? 양수가 돼버렸죠. 근데 코사인 세타는 얘가 양수지만 x좌표가 얼마 나왔어요? 음수 나왔잖아. 그래서 음수가 돼버린 거고, 얘는 음수분의 양수니까 음수가 돼버린 건데, 선생님 뭘 말해주고 싶냐면요, 만약에 동경이 얘로 바뀌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좌표는 마3 콤마 마이너스 1이 돼버렸겠죠. 그럼 그때 또 사인, 감마부터 코사인, 탄젠트 다 뭐가 바뀌었겠어요? 부호가 바뀌었을 거라는 거야. 뭐는 똑같아? 분명 이 결과는 똑같을 거야. 루트 10분의 1, 루트 10분의 3, 3분의 1. 이 결과는 똑같은데 분명 이 좌표 때문에 얘만 플러스고 이 둘은 다 마이너스일 거라는 거죠. 쌤은 그래서 뭘 좀 말해주고 싶냐면요, 우리가 이 사인부터 탄젠트 값으로 이 부호로 이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항상 동경을 찍어보고 구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요건 다 이렇게 외워요. 그 학원 모든 쌤 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거는 되는 원리가 요거야. 이 동경은 지금 좌표가 뭐 나온다고 얘들아? 뿔뿔. 여기 동경은 뭐 나온다고? 좌표가 맞뿔. 여기는 마마. 여기는 뿔마. 그래서 구해보면요, 플러스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각. 얘 아까 베타 어디였죠? 2사분면이었죠. 누구만 플러스예요? 여기 감마 3사분면이었죠. 누구만 플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기로 했냐면요, 여기는 모두 다 플러스야. 올.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야.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야.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야. 아, 이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갈게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올 스타킹. 올 스타킹. 순서가 A, S, T, C. 올 스타킹. 알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쌤이 체크해 놓은 문자는 이 문자만 플러스라는 거야. 이 문자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해줘야 할 내용은 이런 표현이라는 거야. 세타가 얼마 나오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거야. 뭐 사인 세타가 뭐 5분의 루트씩 가지고 와볼게. 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5일 거고,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루트 15일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보고 사인만 플러스네? 올 스타킹.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겠어요? 2사분면.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 문자가 누구라고 얘들아? 이 문자만 플러스야. 근데 A는 모두 다 올. 여기는 각각 하나의 삼각값만, 삼각함수값만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쌤은 이제 얼싸안코로 공부했었는데, 근데 뭐 올스타킹도 뭐 상관없고. 알겠죠? 그래서 너네 편한 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순서대로 플러스가 있을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나오는 원리 쌤이 알려줬어요. 이 동경으로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호에 맞게 우리가 부호를 설정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조금 뭐 나와 있지만 우리 이거를 한번 싹 줄여가지고 올스타킹. 알겠죠? 요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은 약간 이 삼각함수 내용으로 좀 그 유리식 같은 거나 곱셈 공식을 공부할 건데요. 요건 이제 성질 같은 건데, 뭐가 있냐면은 아마 탄젠트는 본 적 있을 겁니다.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코사인분의 사인. 맞죠? 그냥 집어넣으면 돼. 코사인 얼마예요? R분의 X좌표. 사인 뭐예요? R분의 Y좌표. X분의 Y. 뭐랑 똑같아? 탄젠트랑 똑같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이게 살짝 보면은 이 X랑 Y가 어떻게 형성된 거라고 했었냐면은 이 원에서 동경을 싹 긋고
이 x, y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잘 봐야 되나? 요 원방은 식이 뭘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일 거고 그 위에 점 x, 가 있으니까 여기다 뭐 할 수 있겠어요?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이 하나 더 나오냐면요.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요 1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써 있거든요. 사인 세타의 제곱 얼마입니까? r제곱분의 y제곱이죠. 코사인 세타 제곱 얼마예요? r제곱분의 x제곱이지. r제곱분의 x제곱 y제곱 맞나요? 근데 우리가 x고 y제곱이 이 점이고 원 위에 점이가 대입할 수 있잖아. 뭐로 바뀌어? r제곱분의 r제곱 바뀌죠. 얼마예요? 1. 요건 얘들아 세타가 얼마든지 간에 같은 세타면 항상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말이 너무 길어. 사제, 코제. 알겠죠? 사제 더하기 코제는 1이야.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쓸 수 있는 거 뭐 있냐면요. 뭐 요 정도까지 변형되긴 하는데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제. 이렇게. 뭐 어차피 2항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요거 좀 잘 나오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자면 얘들아 요거랑 요거는 다릅니다. 왜요? 요건 말 그대로 방금 쌤이나 한 내용이야.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사인 세타를 제곱하고 싶다는 거고 얘 뭐예요? 뭘 제곱하고 싶은 거야? 세타를 제곱하고 싶은 거죠. 그 차이점이 있어요. 알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사인 6분의 파이 같은 거 그냥 30도로 가자. 이게 쉽겠다. 사인 30도 이거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제곱하면 얼마 나와? 4분의 1. 근데 사인 30도에 요거요. 그럼 30도를 제곱하면 900도잖아. 그럼 900도에서 이거 720도 깎는 거야. 그럼 결국 뭐 구해달라는 겨? 사인 180도 구해달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여기 문제도 잘 나오는 내용은 특수각 잘 나오고요. 이렇게 각도가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내용은요. 아마 뒤에 가서 또 따로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그 다음에 사제 더하기 코제는 1 나온다는 거. 됐습니까? 뒤에 문제 볼게요. 일단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일단 지우진 않겠습니다. 우린 공식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니까요. 지금 뭡니까? 이 점 P,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도를 세타라고 두고 점 P를 줬잖아요. 그냥 쭉 풀면 돼요. 근데 얘들아 6이랑 마이너스 8이면 반지름 얼마 나오겠어요? 10 나오겠죠. 그래서 공식은 10분의 Y좌표 10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이거 다 뭐 하면 돼요? 5 곱하고 마이너스 5 곱하고 3 곱하고 다 더하면 돼. 알겠죠? 이거는 정의야. 이렇게 약속하기로 한 거예요. 이런 거 볼게. 올스타킹. 그럼 지금 보면은 이거 좀 나눠서 접근해볼까요? 사인, 코사인, 양수 코사인, 탄젠트, 음수. 그럼 지금 곱해서 양수 뭐뭐 나올 수 있어요? 뿔뿔 마마. 여기는 코사인 플러스면 탄젠트는 마이너스여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면 플러스라고 했었죠. 일단 한 번 더 정리할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첫 번째 건 뿔, 뿔, 마. 두 번째 건 마, 마, 뿔. 둘 중에 하나 안 돼요. 위에 거 안 되죠. 왜? 기억나? 선생님 말하는 그 올스타킹은 그 단어만 플러스야. 지금 뿔뿔인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마마뿔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탄젠트니까 올스타 3, 4분면 이런 느낌. 됐어요? 세타를 안 줬지만 접근하자는 거야.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요런 거 지금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아까 배웠던 내용 조금 이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요거는 솔직히 얘들아 다 틀려오시고 뭐 문제 풀면서 너네가 많이 풀어봐야 보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쌤은 지금 봤을 때 요거를 왜 이렇게 줬을까? 분모를 맞춘 것 같아요. 왜? 탄젠트 뭐분의 뭐라고요? 코사인 분의 사인. 첫 번째가 요거다.
두 번째가 뭐예요? 1 플러스 요거 역수 사인분의 코사인. 정리하면 코사인분의 코사인 더하기 사인 더하기 1 사인분의 순서 바꿀게요. 썼으니까 코사인 더하기 사인 빼기 1. 그럼 뭐 할 수 있어? 합차할 수 있죠. 사인 코사인 분의 코사인 더하기 사인 코사인 더하기 사인 1 더하고 뺐어요. 그러면 코사인 더하기 사인의 제곱 빼기 1까지 사인 코사인 분의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제 더하기 사제 사제 더하기 코제 나왔어요. 얼마? 1. 그 다음 뒤에 뭐 나와요? 이사코 마이너스 1까지. 요게 엄청 많이 써요.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유형에서 선생님이랑 뭘 좀 활용해 볼 거냐면은 이게 이 코사인 정의가 뭐였죠? 우리 약간 R분의 X좌표. 그럼 이걸로 이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이 점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얘로 가지 말고 얘는 그냥 이거 써도 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렇게 코사인 세타를 줘놓고선 이 삼각비 중에서 하나를 줘놓고선 나머지 각을 물어볼 때는요 중3 버전 잠깐 활용해도 됩니다. 전혀 안 틀려요. 여기 세타라고 두고 어차피 우리는 플러스 버전만 공부해봤으니까 이 17분의 8만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디가 17이야? 8 어디야? 이 얼마요? 이 조합에 있나? 15인가?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야. 왜 마이너스가 달려 있을까? 각도가 3, 4분면이가 누구 각도입니까? 얼싸안고? 얼싸안고? 탄젠트 값져요. 그냥 코사인 음수가 맞지. 그냥 뭐겠어? 사인 세타 얼마예요? 17분의 5인데 마이너스 붙이면 돼. 3, 4분면 각도니까. 탄젠트 얼마겠어요? 8분의 15인데 3, 4분면 자기 각이니까 플러스 붙어야겠죠. 근데 거기서 뭐 취하면 됩니까? 역수 취하면 되죠. 됐어? 어떤 유형이더라? 삼각비 3개 중에 하나를 주고 나머지 2개 궁금한 유형은요 요거 잠깐 활용해도 된다고. 마지막에 뭐 붙이면 돼요? 각도에 따른 부호 체크 정도만. 이런 게 약간 이제 곱셈공식 변형 문제 같은 건데 쌤이랑은 이렇게 좀 접근 좀 해볼게요. 이거 이제 전개하자 얘들아. 얼마? 1 사제 코제 사코 제곱 얼마? 1 뭐만 구하면 돼요? 곱만 제곱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차밖에 없는데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냥 제곱하면 돼요. 왜? 저거 제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 나오죠. 근데 2분의 1 실제로 우리가 제곱하면 뭐 나와요? 사제 코제 마이너스 2사코 이거 얼마야? 1. 그럼 쌤이 그냥 넘길게요. 2사코는 2분의 1 사인 코사인 얼마? 4분의 1 제곱하면 얼마? 8분의 1 16분의 1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거 가지고 계속 힌트가 부족하지만 문제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딱 써보니까 뭐 해야겠어요? 근과 계수한 게 써야겠죠. 그럼 쌤이랑 뭐야 잠깐만 요게 2 코사인이 두 구대 합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은 마이너스 4분의 1. 근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곱도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 곱 얼마입니까? 2분의 a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까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힌트를 좀 더 가지고 와 볼게요. 얘 가지고 보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라고? 1이라고 했죠. 근데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16분의 1 나오겠죠. 이게 뭐 나오겠습니까? 16분의 15 나오겠죠. 그럼 사인 제곱이 16분의 15니까요. 일단 사인이 될 수 있는 후보는
4분의 루트 15고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럼 그때 이제 A 값을 접근하는 건데 어차피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뭐 해달라고 합니까? 제곱해서 빼달래요. 그래서 결론은 2분의 A는 제곱하면은 16분의 1, 16분의 15, 16분의 마이너스 14까지, 마이너스 8분의 7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7이 2분의 A니까 양변 이곱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7까지.